그렇게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멈출 수 없다. 또 다시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피해는 결국에는 도민들 세금이잖아요, 이게. 문제의 책임 소재에 있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신다는 얘기죠. 지방의회에서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규제를 만들어야 되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도내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 막대한 부채와 낮은 재정 자립도가 강원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강원도 산하의 공공기관과 출자 출연기관의 수는 날로 늘고 있지만 이렇다 성과가 없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의 그늘, 시사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설립한 산하기관에 해마다 약 1,700억 원가량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중에서 부채가 없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데요. 이처럼 매년 차곡차곡 쌓이는 빚은 가뜩이나 열악한 도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도내 대표 산하기관들의 부채 현황입니다. 매년 1조 원이 넘는 부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최문순 도지사 들어와서 급격하게 출자 출연 기간이 늘고 있거든요. 전체 한 25개가량 되는데 최문순 도정이 들어와서 한 10개가량이 좀 증가를 했었는데요. 그 산하기관 부채가 올해까지 한 1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올해 말에 가면은 중도개발공사를 합치면 한 2조가량에 달하는 엄청난 이 그 부채가 현재 늘어나는 상황들이거든요.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공익적 사업 또는 업체를 말합니다. 출자, 출연기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 설립한 기관인데요. 출자 기관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주식회사며 출연기관은 문화, 예술,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한 재단 법인이라는 점에서 조금 다릅니다.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출자 출연기관들이 매년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들이 갈수록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 공공행정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그 소위 말해서 지방공기업은 마음대로 자치단체장이 설립을 할 수가 없어요. 자치단체장들이 사업은 해야겠지. 그래서 가장 좋은 타겟이 다 지방 출자 출연 기관입니다. 규제나 그런 것이 없으면 계속 부채나 또 예산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준정부 기관 성격이죠. 출자 출연 기관의 연도별 그 평가 현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 자료는 보고 받으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한꺼번에 세세하게 개별적으로 받긴 하는데 이렇게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도입에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산하기관들의 존재 가치와 경영 실적 없이 부채만 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 제일 큽니다. 기본적으로 출자 출연 기관은 강원도정에서 만든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 사업에서 만든 기관들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은 거의 몇 개 안 돼요. 아무래도 그 수익이 목적이 아닌 강원도정을 지원하는 지원 업무가 목적이다 보니까 그 수익보다는 지원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부채가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강원도가 설립한 출자 출연 기관에 해마다 도비 약 50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들은 경영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도에서는 이 같은 부채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관별로 어떤 부채 내역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서 파악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부채에 대해서 그 기간이 많기 때문에 부채의 이유는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 인터뷰는 저희 솔직히 힘들 것 같고요. 강원도는 부채 내역 파악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예 제작진은 직접 강원도의 산림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도 홈페이지 재정 공시에서
총 자산과 부채 규모 등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자산 대비 채무는 9,611억 원, 주민 1인당 부채는 62만 원입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살림살이 규모를 비교해보면 자체 수입과 이전 재원은 평균액보다 적고 채무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결산 규모 면에서 평균보다 3조 원이 적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도가 비슷한 재정 규모의 다른 도에 비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의 출자 출연 기간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들여서 잘 운영되게끔 해줘야 되는 구조지, 거기서 야 너네들 돈 벌어 이렇게 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사업에다 돈을 다 써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같이 밝아지는 문제라서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출자 출연 기관들 대부분 강원도가 지원하는 예산에만 의존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수익이 목적은 아니지만 적어도 빚을 키우는 기관으로 남아서는 안 될 텐데요. 특히 가장 심각한 곳은 전체 부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로 부채 비율은 200%가 넘습니다. 뭐 이유라고 얘기한다면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동계올림픽 추진이 이유겠죠. 그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경기장 시설로 활용된 게 알펜시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막대한 예산이 결국 부채로 남게 된 거고, 강원 도정의 목적은 올림픽 이후 알펜시아를 매각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매각 작업이 생각같이 잘 안 되고 또 시대적인 그 시기적인 경기도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안 되니까 그로 인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강원도개발공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규모 휴양 레저 시설인 A리조트를 건립했습니다. 올림픽은 무사히 치러냈지만 올림픽 이후 부채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부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업 주체인 도개발공사에 대한 특별 감사도 이루어졌지만 큰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후에 강원도민들에게 이 혈세에 대한 낭비, 또 그 이후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좀 치워질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리조트를 아시아의 알프스로 만들겠다며 장밋빛 총사진을 그렸습니다. 올림픽 개최지라는 브랜드 가치가 한몫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는데요. 리조트 건립 이후 10년이 넘었지만 현재 재정 손실만 1조 원이 훌쩍 넘고 하루 이자만 해도 약 5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도민들의 부푼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는데요. 과연 강원도는 만성 부채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2010년) 강원도개발공사는 약 1조 7천억 원을 A리조트 조성에 쏟아부었습니다. 세 번의 유치 실패를 딛고 따낸 동계올림픽이기에 시설에 대한 계획 변경도 계속됐고 예산 투자 또한 아낌없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때부터 세금이 줄줄 새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설계 변경으로 분양 실적은 점점 나빠졌는데요. 올림픽 개최 이후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건 헛된 꿈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점점 알펜시아가 좀 경영 여건은 좋아지고는 있어요. 조금씩. 단지 그 좋아진 여건보다 늘어나는 부채가 크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만 이 부채를 줄여준다면 충분히 알펜시아는 살아날 수는 있습니다. 살아날 수는 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 과하게 투자가 됐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지금 경영을 개선시키는 부분에 또 일정 부분 또 역할을 또 하고 있어요. 알펜시아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강원도정이 잘못 선택을 하고 잘못 투자를 하고 손해본 사례는 있긴 있어요. 강원도개발공사 부채의 배경은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대 원인은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점들인데요. 어느 것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기업의 설립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좀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가 있는데요. 1997년도에 이제 강원도 개발공사가 설립이 됐는데 총 이제 11명의 이제 사장이 있었는데 임기를 다 채운 사장은 3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다 바뀌고 교체되고 정치권의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변화돼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나 장기적인 암목 비전 설계 계획 이런 거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강원도개발공사 이제 사장이 그 도청 국장 출신께서 이제 뭐 이렇게 인사가 발령이 된 것 같은데 활력을 불어넣고 뭔가 다른 방식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공직자 출신을 계속 앉히는 게 맞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은 계속 좀 들고 있고요. 전국 지방공기업 총 1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영 실적 순입니다. 최근 5년간 강원도 개발공사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매각 이외에는 현재 모든 방법을 시도해 봤었는데요. 예. 알펜시아 자체가 이제는 지은 지가 한 20년이 돼가고 시장성이 올림픽 이후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새롭게 어떻게 모델링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도의회와 행정부에서 지금 판정이 난 상황들이거든요.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알펜시아와 관련된 부분들을 모두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일체 자료들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공개와 더불어 강원도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매각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먼저 도민들에게 명료하게 좀 밝혀내는 것들이 선체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십 년째 답보 상태인 도개발공사의 부채 상황. 하지만 최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원도가 도개발공사에 위탁한 춘천 중도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은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다는 그 연구 용역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나왔거든요. 근데 또 맡게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제 빚이 많아가지고 허덕대는 데다가 별로 수익성이 나지도 않는 레고랜드 주차장 사업 부지를 맡긴 거죠. 그러니까 레고랜드 주차장 사업도 여러 업체들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강원도개발공사가 맡게 된 거거든요. 그거를 어디서 맡지 않으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어거지로 맡는 뭐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사고 방식으로는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 문제는 뭐 전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 이후 L리조트가 분양률 저조와 경영 악화로 부채 늪에 빠지자 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일찍이 매각을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매각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매각 전담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2년 이상 운영해왔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자 최근 TF팀을 해체하고 핵심 인력만 도개발공사로 파견했는데요. 기존과 완전히 달라진 환경에 매각 업무가 가능할지 TF팀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행안부가 공부하게 된 배경은 이런 거죠. 이제 시장의 논리가 있는데 리조트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민간이 하는 게 맞죠. 이게 공적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그죠? 민간 투자 이런 것들이 없이 도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부채가 많아졌지.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라 이런 취지에서 알펜시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민간 시장에다 넘겨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게 또 현실적으로 맞는 거죠. 민간 시장에 주는 게. 지난 10년간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 그러는 동안 시장성은 낮아졌고 부채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걸 전담적으로 매달려가지고 기획하고 상품성 높이는 노력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재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도에서는 뭐 1원 한 장 돈 안 내놓고 그냥 팔으라니까 그리고 상품성을 높이는 일을 투자자 보고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가 느꼈을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죠. 프랑스의 세계적인 그 레저 디자이너인 제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리조트를 둘러보고 모두가 복제 산업이다 라고 혹평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또 다른 새로운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차밍 포인트, 매력이 있는 시설들이 아니라 거의 비슷하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집객력이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집객력. 새로운 브랜드 파워를
하나를 형성해서 돌파를 하지 않고는 알펜시아가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동안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과 말레이시아, 유럽, 미국 등 다국적 기업의 A-리조트 인수 의사를 타진해 왔는데요. 의사를 밝혔던 곳마저도 매각 진행 과정에서 불발이 되는 등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일체의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이 심하거든요. 심지어는 도의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해결 방향에 대한 각들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현재 이번에 취임한 이만희 사장이 이런 시일 내에 그 방향만이라도 명확하게 좀 제출하는 게 우선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강원도에서는 그동안 매각 작업을 비공개로 진행해왔습니다. 분양률 등 경영 실적에 관한 일부 사안들도 회사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방채 추가 발행, 상환 시기 연장 등 여건을 보장해줬지만 결국은 매각만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출자 추정 기간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다만 재정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 그것은 다 얼라밍 사인이죠. 경고 사인이고 그것을 갖다가 좋은 정부란 건 뭐냐면요. 아시다시피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갖춘 거거든요. 예, 지방재정도 그랬어요. 2010년부터 막 문제가 터졌는데도 그것을 계속 법률을 말을 안 하니까 행안부에서 강제 개입한 거죠. 그러니까 지방 출자 추정 기간도 이 계속 문제가 되기 전에 의회를 언론단체나 기관들이 아니면 시민단체가 움직여가지고 그에 필요한 조례를 미리 만들게 한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아있는 도산하 기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강원도는 출자 출연 기관을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부디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실하게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 전체 재정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께서도 좀 정확하게 보고 지적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의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 명의 도지사보다 여러 명의 도의원들이 보는 눈이 더 많고 도민들의 의견을 더 잘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역할을 충분히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이런 도민들의 세금이 도민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들에 가야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로 개선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에서 자리를 끝내시는 분들이 거쳐가는 자리.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시설의 전문성을 최대한 키울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이 강원도정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출자 출연 기관들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강원도정의 발전, 강원도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산하 기관들. 하지만 이 같은 기관들이 늘어갈수록 도민들의 부담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커녕 공직자들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기존의 기관들부터 꼭 필요한지 제대로 검증해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